안녕하세요. 저 시가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맞벌이고요. 소득 비슷하고 아기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은 전문대 졸이고 저는 4년제 졸업이에요. 저희는 대출받아서 전세 서울 아파트 마련했습니다. 시가에 대해서는 할 말 많지만 요약해서 말할게요. 시가가 이혼 집안이고 이혼 사유로 듣기론 시모가 어렸을 때 시부에게 맞아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시부 삼촌 보태줬고 온 가족 모여서 상견례 했고 시모는 안 챙기려다가 남편이 밥이나 먹자고 해서 그냥 친정엄마랑 남편이랑 4명이서 밥 먹는 자리에서 200만 원 주더군요. 결혼 웨딩 사진 찍는 자리에 시모 오고 싶대서 처음엔 거절했다가 결혼식도 못 오고 불쌍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날 엄청 꾸미고 와서는 자기 사진 찍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결혼 사진 찍는 저한테 자기한테 살갑게 안 했다느니 사진 같이 안 찍게 했다느니 꼬투리 잡더니 친정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가더라고요. 아, 이때 파혼했어야 됐는데. 결국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부한테 전화하니 전화도 안 받고 시모는 정신없고 해서 남편이 혼자 전화했는데 시모가 제가 전화 안 했다고 자기 자식들한테 뒷말을 했더라고요. 저희랑 영 끊겠다고요. 신우란 사람이 남편한테 카톡으로 저를 지칭해서 연연 거리면서 욕을 써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모, 신우, 시동생 다 차단하고 남편 보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시부가 갑자기 결혼 한 달도 안 됐는데 저를 이 자식, 이놈이라 칭하며 자기 여자친구 챙겨라, 제사 다 가져가라, 일하는 저보고 반찬해와라, 주말엔 자기 시골 가서 일해라 등등 전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더군요. 물론 안 들어줬죠. 시부는 도망간 시모 만나지 말라며 만나면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분명 저런 말 듣고 싶지도 않으니 말 좀 잘해달라고 해도 그대로였어요. 명절에 임신하고 가도 이런 음식은 며느리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소리 짓거리면서 나중에 자기 모셔라, 휴가 때 자기랑 놀러가자, 여자친구 챙겨라 등등 요구사항이 끊임이 없었기에 정말 지겨웠습니다. 첫 생신에는 그래도 돈 보태준 시부 생일날 고모 삼촌 다 불러서 차려줬더니 지 여자친구 안 불렀다고 삐쳐서 먼저 갔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해에 저 임신했는데 사람들 다 불러놓고 미역국 안 끓여줬다고 망신 주고요. 첫 명절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시부 쪽에서 제사상 차리고 바로 시모 쪽으로 가서 인사드렸는데 시모는 저 쳐다보지도 않고 고스톱 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신우 한 명이 쥐 안 보고 갔다고 싹수 없다느니 너희 맘대로 살라느니 하며 남편 카톡으로 보낸 걸 제가 보고 너무 화나서 신우한테 전화했어요. 네가 뭔데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해? 올케한테 이렇게 하는 건 싹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며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은 저보고 저한테 직접 한 말도 아닌데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저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계속 안 보다가 제가 애 낳으니 찾아오더라고요. 보기 싫은 얼굴들. 시모는 50만 원 주고 가고 시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있네요. 시부가 교통사고 내서 남고 고장낸 유모차 돈으로 보상해주고 가지고 온 고장낸 유모차 있고요. 60만 원짜리 호박즙 얘기하며 반찬도 안 해주는 며느리 60만 원짜리 호박즙 해줄 거래서 호박즙 가격 알아보니 3만 원도 안 해서 그거 돈 아깝다고 돈으로 달라고 하니 한 푼도 안 줬어요. 결국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싸우다가 남편이 친정엄마 불러서 누가 잘못한 거냐고 따지더군요. 참고로 친정엄마는 아기 봐주신다고 같이 살고 있어요. 열받아서 저도 시부 불러서 똑같이 했죠.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싸웠고 결혼할 때 받은 3천만 원 달라고 소리쳐서 친정엄마가 빌려줘서 주고 지금까지 안 봅니다. 아기 돌잔치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원해서 결국 시모만 불렀어요. 돌잔치에서 분명 인사했는데 제가 인사 안 했다며 딴지를 걸면서 또 인사도 안 하고 사진도 안 찍고 갔어요. 여기서 느낀 건 진짜 사람은 안 변한다입니다. 시가 때문에 남편도 싫어져서 자꾸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로 싸우게 되고 결국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가 이혼 과정에서 자라서 자식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보고 지네 가족 한 명씩 다 쳐내더니 지까지 쳐낼 거냐고 큰소리네요. 어이가 없어서 저만 잘하면 된대요. 지금 사는 집은 친정엄마가 5,500 빌려주셔서 매매했습니다. 아기는 계속 친정엄마가 봐주시고 계시고요.
친정엄마한테 죄송한 마음밖에 안 듭니다. 결혼할 때 받은 돈 다 돌려줬겠다. 시가랑 저는 다 연 끊고 남편만 아기랑 왕래하는데 그냥 이마저도 지겹고 다 싫어요. 남편은 가끔 가다 저보고 가서 풀래요. 뭘 풀어야 해요? 이혼 소송으로밖에 결론이 안 났는데 조언 부탁합니다. 후기.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댓글이 많네요. 일단 내용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결혼할 때 남편 모은 돈 9,000에 저 2,300이었고 혼수 이런 거 안 하고 다 집 구하는 데 썼습니다. 남편하고는 3살 차이 납니다. 나머지 결혼 비용은 다 반반 했고요. 아기 낳고 조리원 가고 싶었으나 돈 아낀다고 친정엄마가 해주셔서 친정엄마 200만 원 좀 안 되게 드렸고 같은 직종이지만 항상 남편이 1시간에서 2시간 늦게 집에 옵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실적 도움될 거 다 몰아줬고요. 남편 오기 전에 전 와서 씻고 방 닦고 놀아주고 합니다. 남편 오면 아기 씻기고 저는 그동안 집안 정리하거나 블로그나 육아 커뮤니티 글 씁니다. 무료로라도 내 자식 좋은 용품 주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100만 원은 훨씬 넘게 용품 탔어요. 아기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하고 남편 씻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료 아기용품 타려고 애쓰는데 하지 말랍니다. 아기 보래요. 남편은 35살 먹어서 무슨 핸드폰 게임만 합니다. 아기랑 있을 땐 하지 말래도 계속해요. 아기 재우라고 시키면 물론 시키면 마지못해 잘하긴 하는데 벌이도 거의 같고 한두 시간 늦게 오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식 재료도 다 제가 퇴근하면서 사오는 거고 남편은 그냥 칼질 시키거나 설거지 같이 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냥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시가랑 영 끊고 살고 싶지만 그동안의 상처와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자꾸 과거 이야기나 나오니 제가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 소송했네요. 남편하고 트러블이 계속 쌓이다 보니 정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이혼 이야기 나오니 시댁에서 쌍으로 전화가 와서 난리치는 거 다 당신들 때문 아니냐고 한바탕 지르고 끝내버렸어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이 끝나버린 것이 친정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매일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직 못하면 좀 쉬겠다는 생각으로 회사 그만두었는데 운 좋게 이직도 바로 하게 되어서 회사 스트레스도 없을 듯 하네요. 남편은 가끔씩 만나 아빠 노릇하고 싶다고 해서 접견을 가지고 만나려고 합니다. 아이한테 제일 미안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 떨쳐버리고 화내는 일상이 아닌 저도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싶어요. 아이에게도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게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이혼 가정이 그렇게 힘든 거 안다면서 행동을 곧따위로 해요?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시댁 쪽에 남편 포함해서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스니님 남편은 너만 잘하면 된다지만 마찬가지로 남편 놈 하나라도 잘했으면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시댁 인간들 하나같이 진상인데 찾아가서 풀긴 뭘 풀란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저딴 소리 하는 거 보니 남편 정신 못 차렸네요. 이혼하세요 그냥. 두 번째 사연. 신우 아이가 비만인데 어머님이 신우 아이처럼 저희 아이를 만들라고 한약을 먹이라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려요. 저는 33살이고 신우 34살, 남편 35살입니다. 저랑 신우 거의 같은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해서 10개월 딸 두고 있습니다. 둘 다 딸이요. 우리 딸은 77에 9kg 정도인데 영유아 검진에서 키는 살짝 크고 몸무게는 살짝 작게 나왔어요. 그래도 평균이고요. 신우 딸은 70에 15kg가 넘습니다.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 때 상위 1%를 넘어서 비만이라고 살을 좀 빼야 된다고까지 말했다고 해요. 다이어트 해라가 아니라 먹고 싶다고 울어도 좀 덜 주고 안 주고 해서 조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뚱뚱해서가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 천식이 올 수도 있고 돌도 안 됐는데 한 달에 일주일은 기관지 관련으로 병원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우는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포동포동하다 다 키로 간다면서 애가 울면 무조건 우유든 이유식이든 주더라고요. 정말 너무 뚱뚱한데 엄마인 본인이 인정 안 하니 주변에서도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 상황인데 저번 주에 시어머니 생신으로 모였는데 집에서 밥 먹다가 어머니가 우리 딸들 얘기를 하시더군요. 해교를 우리 딸, 태희를 신우 딸이라고 할게요. 태희는 뭐든 잘 먹어서 복스러운데 해교가 작은 것 같아서 고민이다. 어머님,
저의 해교는 평균이에요. 작지도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남편이 옆에서 우리 해교 딱 예쁘고 좋은데 뭘 이라고 했어요. 그걸 듣고 신우가 해교는 지금 저렇게 안 먹어서 나중에 크면 편식하고 힘들겠네. 우리 태희는 주는 거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서 아주 좋아. 나중에 키 걱정하지 말고 잘 먹여. 이러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소리 듣더니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어 먹여야겠다고 하시고요. 집에 오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해교, 보약 지어도 안 먹을 거니까 생돈 쓰게 하지 마라. 어머님한테 잘 말해. 아직 돌도 안 된 애기한테 보약 먹이는 것도 싫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오는 것도 싫어. 그 이유가 비만인 태희 쫓아가려고 먹이는 거라 더 싫어. 작은 것도 아니고 평균인 아이 살찌우려고 보약 먹이는 게 말이 되냐? 난 절대 안 먹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잡고 서면 해교가 더 커 보이긴 한데 앉아있으면 태희가 언니 같다라는 둥 이런 말을 자주 하셔서 불안하긴 합니다. 연도로 동갑인데 20일 정도 우리 애가 빨라서 언니 동생 구분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보양 얘기가 나오면 뭐라 대꾸해야 할까요? 대놓고 태희는 비만이잖아요. 해교는 괜찮아요. 하면 싸움만 될 것 같은데 결국 싸워야 하나 싶기도 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후기. 이렇게 많은 댓글 달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한약은 안 먹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진 보고 싶다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래도 올리면 신우가 눈치채고 제가 의리될 것 같아서 패스합니다. 사진이 없어서 대충 설명하면 알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1, 2kg에 진짜 크게 차이 나는데 일단 태희는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숨 쉬는 소리도 쌕쌕 하면서 그 기관지 안 좋은 할아버지들처럼 숨쉬고 배도 삼겹을 넘어서 아예 동그라미가 돼서 접힘을 넘어서 누르면 터질 것 같은 풍선배예요. 팔다리는 전부 4겹 정도 소세지고요. 보통 이맘때쯤 되면 소세지 살은 다 빠지는데 어째 더 접히는 것 같습니다. 눈도 작아 보이고 이제는 실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저 아긴 너무 뚱뚱하다 싶은데 신우가 인정을 안 해서 오지랖이라 생각할까봐 저랑 신랑은 별말 안 하고 어른들은 그냥 얘는 다 빠지겠지 하면서 아무도 터치를 안 합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중국 우량아 사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살이 쪄서 날이 더워서 요새는 땀을 많이 흘리는데 특유의 시큼한 냄새까지 납니다. 아이에게 외모 지상주의 적용해서 비만이라 하지 말라고 비만이라고 말한 병원 바꾸라는 분 계시는데 첫 병원에서 아기가 너무 살이 쪄서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기관지도 안 좋고 뒤집기도 제대로 안 되니 살 좀 빼야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 병원에 기관지 안 좋아서 오는 애들은 다 비만이냐? 저기 마른 애는 왜 감기 걸렸느냐고 의사한테 따지고 병원 옮긴 신우입니다. 사실 조카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워낙 신우랑 시모가 귀 닫고 안 듣는 데다가 심각성을 모르고 기분 나빠하니 조카에 대해서는 참견을 안 하고 마는데요. 저희 아이까지 한약이니 뭐니 괜한 소리를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아기 평균 신장 및 몸무게표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 몸무게예요. 해교는 딱 좋은 체중이라 한약 먹을 필요 없고요. 병원에 물어봤더니 한약 아기가 잘못 먹으면 큰일 날 수 있대요. 제가 봤을 땐 태희가 비만이고 치료가 시급한데 형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괜히 해교한테까지 한의원 가라 마라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당연히 시모 성격상 한 번에 안 받아들이죠. 그 뒤로도 계속 궁시렁거리시고 아이 앞에서도 너 잘 먹어야 하는데 너희 엄마가 음식 적게 주지? 라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진짜 제가 폭발해버렸어요. 당장 아기 좀 챙기면서 남편한테 가자고 했죠. 남편과 시모 당황하시는 거 뒤로 하고 어머님, 이야기 안 통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 시댁 못 오겠어요. 잘 크고 있는 해교한테까지 괜한 말 하시는데 어머님이 더 이상 그런 말 안 하시고 이 상황을 똑바로 보실 수 있을 때 찾아뵐게요. 해교까지 비만으로 만들 수는 없어서요.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계속 반복해서 사람 스트레스 주는지 봐와서 저한테 뭐라 하기보다 제 기분 풀어주려고 하고 당분간 시댁까지 말자네요. 아, 정말 조카가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분명 커서도 비만일 확률이 높을 텐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아예 제 말은 안 들으니 신경 꺼야죠 뭐. 저희 아이나 잘 키워야겠어요. 조언 주신 분들 덕분에 그래도 용기 내서 할 말 했네요. 댓글.
요새는 소아비만이 평생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90%가 넘던데요. 지방의 개수가 같더라도 지방 세포 자체가 크게 자라서 계속 뚱뚱합니다. 지금 신우가 자기 애한테 하는 짓거리는 학대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